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8호 태풍은 소멸했지만 강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리거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영동 지방은 오후까지 100mm 이상의 비가 더 쏟아지겠지만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낮 동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을 관보에 게재 공포했습니다. 한국으로 수출되는 1,100여 개의 품목 가운데 개별 허가로 전환되는 품목을 결정하는 시행세칙도 경제산업성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조혈줄기세포의 이동 원리를 밝혀냈습니다. 골수에서 만들어진 조혈줄기세포가 폴리콤 단백질에 의해 이동하면서 여러 면역세포를 재생하는 원리로 앞으로 골수 이식 환자나 골수암 환자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린 뒤 서쪽 지방부터 차차 개겠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약화한 열대 저기압이 영향을 주면서 영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중서부 지방에도 산발적으로 비가 내린 뒤 차차 개겠습니다. 오늘도 대부분 지방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낮 기온은 서울 32도, 대전 33도, 광주와 대구 34도로 어제보단 조금 낮겠지만 여전히 무덥겠습니다. 남부지방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했던 태풍 프란시스코는 부산 상륙 40분 만에 소멸했습니다. 사전에 일본 규수를 관통하며 에너지를 미리 쏟아버린 게 원인이었는데요. 김진두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일본 규슈에 상륙하기 직전 태풍의 눈이 보일 정도로 발달했습니다. 하지만 규슈에 상륙해 육지를 지나면서 에너지를 급격히 소모했습니다. 결국 태풍은 규슈를 벗어나며 상하층이 분리됐습니다. 상층은 해상으로 진출했지만 하층은 육지에 그대로 남아있게 된 겁니다. 두 조각이 나면서 더 약해진 태풍은 결국 부산에 상륙한 지 40분 만에 소멸했습니다. 닮은 꼴 태풍으로 꼽혔던 1989년 태풍 주디는 진로는 비슷했지만 달랐습니다. 일본 규슈의 서쪽 끝을 스치며 세력을 유지한 채 남해안에 상륙해 300mm의 폭우를 쏟아부었습니다. 8호 태풍은 우려했던 만큼의 피해 없이 소멸했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우선 영동 지방은 열대 저압부가 사라지기 전까지 국지성 호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동시에 발생한 9호 태풍 레끼마와 10호 태풍 크로사도 경계의 대상입니다. 진로가 수시로 변하며 북상 중이어서 한반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YTN 김인두입니다. 계속되는 불볕더위로 열, 탈진, 열사병 같은 온열 질환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5일 현재까지 1,094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해 이 가운데 5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천여 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해 44명이 숨진 것과 비교하면 적은 수치지만 주말부터 불볕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환자가 급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온열 질환은 열 때문에 생기는 급성 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두통과 어지러움, 근육 경련, 의식 저하 등이 나타나며 방치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햇볕이 강한 정오부터 오후 2시 사이 야외 활동이나 외출을 삼가고 틈틈이 물 마시기, 헐렁하고 가벼운 옷차림, 실내에서도 에어컨 등 냉방 장치로 시원한 온도를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대 우대 조치를 해주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관보에 게재해 공포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21일 후에 시행되는데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일본 기업이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롭게 됩니다. 주무부처인 경제산업성은 이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구체적인 시행세칙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이 다수 개별 허가로 바뀌었는데 일본 정부의 고의적인 허가 지연이나 불허 등의 조치가 있다면 우리 기업들이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교육부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령 인구 감소에 대비해 대학 지원은 늘리고 규제는 풀되
정원 감축은 자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기술 중요성이 높아졌습니다. 교육부는 이처럼 원천 기술 확보와 대외 의존도가 높은 분야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4단계 BK21 사업 등 재정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대학원 과정을 확대하고 3, 4학년 대상 융합 전공 신설을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융합 전공 신설 분야는 데이터, 블록체인, 공유경제, 인공지능, 수소경제 등 플랫폼 경제 3대 분야에 주력합니다. 또 융합 전공제, 집중 이수제 등 유연한 학사제도 정착을 위해 컨설팅 지원에 나섭니다. 학령 인구 급감 대책도 내놨습니다. 대학들이 현재 정원 49만 7천 명을 유지할 경우 5년 뒤인 2024년에는 입학생이 정원보다 12만 4천 명가량 부족해집니다. 조만간 지방대, 전문대부터 폐교하는 학교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학의 위기가 가시화되자 교육부는 정원 감축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더 이상 인위적인 정원 감축을 하지 않고 대학의 자체 계획에 따라 적정 규모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이 스스로 진단 참여 여부에 대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지원을 할지는 대학이 공시한 지표를 통해 정량 평가를 한다는 게 교육부 방침입니다. 또 일부 대학의 비리와 연구 부정 행위는 엄중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사립대학 회계의 투명성 확대 등 사학혁신 추진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김종균입니다. 몸속을 이동하며 여러 면역세포를 재생하는 조혈 줄기세포의 이동 원리가 밝혀졌습니다. 고려대 연구팀은 골수에서 만들어진 조혈 줄기세포가 폴리콤 단백질에 의해 이동하면서 여러 면역세포를 재생한다고 밝혔습니다. 폴리콤 단백질은 염색체 구조를 변화시켜 특정 위치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는 단백질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폴리콤 단백질은 조혈줄기세포가 골수에 자리 잡도록 하는 단백질의 생성을 억제해 조혈줄기세포의 이동을 유도했습니다. 연구팀은 조혈줄기세포의 이동은 면역질환 치료제 개발의 주요 표적이라며 이번 연구가 앞으로 골수 이식 환자나 골수암 환자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톱 두께보다 100만 배 더 얇은 금박이 개발됐습니다. 영국 리즈대 연구팀은 금 원자 2개 층을 겹쳐 0.47 나노미터 두께의 금박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금이 포함된 물질인 염화금산을 특정 수용액에 담가 원자 2개 두께의 초박막 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은 기존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금 나노 입자 촉매보다 10배 더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더 적은 금을 사용하고도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나 휘어지는 액정 등에 사용하는 기판 패턴을 쉽고 저렴하게 새길 수 있는 방법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김태성 교수팀은 액체 거품의 구조를 제어하는 기법을 개발해 나노 패턴을 대면적으로 새기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김 교수팀은 자연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품 구조와 미세 유체 장치를 통해 새로운 패터닝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미세 유체 장치를 이용해 각 공기방울에 구멍을 뚫어 압력을 일정하게 맞춰 공기방울이 합쳐지는 현상을 없애고 나노 패턴을 쉽게 제어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농지연금이 있긴 하지만 혜택을 보는 대상이 많지 않아 농민들 노후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어려움을 덜기 위해 농사도 지으면서 이익도 얻는 첫 영농형 태양광이 선보였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렬하는 태양 아래 패널이 반짝입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발전량이 날마다 새로운 기록을 내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주도로 세워진 첫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이 태양광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생산량에 대한 수급 조절도 가능할 것이고 또 이 태양광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으로 인해서 그걸 팔아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아주
농촌의 효자 상품이 되겠습니다. 논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햇빛이 줄기 때문에 수확량이 20%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2,800여 제곱미터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는 수확량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이 한 해 30만 원 정도인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새로운 소득이 생깁니다. 100kg를 설치를 하면 원금하고 이자하고 갚아나가면서 한 달에 20년 동안 100만 원 소득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거는 농민들의 연금이 될 수 있거든요. 절대 농지가 아닌 땅에만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데 그마저도 일시 사용 허가 기간이 8년에 불과한 점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기술과 제도와 하여튼 모든 것을 뒷받침해서 우리 농업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새로운 제도가 될 수 있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쌀이 남아돌면서 정부는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목을 심으라고 권하고 있지만 올해도 벼 초과 재배 면적은 2만 8천여 헥타르. 영농형 태양광이 쌀 생산량도 조절하고 농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평균 소득을 버는 사람이 국민연금에 30년 가입해 연금을 받으면 낸 보험료보다 적게는 2.4배에서 많게는 3.7배 이익을 본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순천향대 김용화 교수는 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실은 연구 보고서에서 이런 추산 결과를 내놨습니다. 김 교수는 현재 보험료율 9%와 소득 대체율 40%, 사망률, 임금 상승률 등 변수를 고려해 국민연금 수익비를 추계했습니다. 지난해 월 227만 원의 평균 소득자가 국민연금에 30년 가입했을 때 출생 연도별로 수익비를 산정한 결과 1945년생 3.746배, 1965년생은 3.014배, 1985년생 2.585배, 2005년생은 2.460배 등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익비는 국민연금 초기 가입 세대일수록 높고 이후 감소했습니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년간에 걸쳐 17%로 인상하고 연금을 받는 나이를 2033년 기준 65세에서 2048년 68세 등으로 높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한 달 각 지자체에 등록한 반려견 수가 12만 6천여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과 이달 반려견 등록 활성화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지난달 12만 6천여 마리가 등록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월 평균 등록 실적 12,000여 마리의 10.3배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고 유실 사망 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난 뒤인 9월에는 전국 지자체, 유관단체 등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단속을 실시합니다. 적발된 반려견 미등록자에 대해서는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희귀암 유발 가능성이 커서 자발적 리콜이 된 미국 엘러간사의 유방 보형물 수입 물량이 기존에 알려진 3만여 개가 아닌 11만 7천여 개로 밝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한국 엘러간사의 회수 계획서를 받아 분석한 결과 회수 대상인 거친 표면 유방보형물의 전체 수입량은 30개 모델 11만 7천여 개로 현재 재고로 파악된 3천여 개를 제외한 11만 4천여 개가 시술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거친 표면 유방보형물은 2007년 처음 허가된 뒤 2018년까지 엘러간을 포함한 6개 회사 21만 3천여 개 제품이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식약처는 최도자 의원이 질의해 몇 명이 몇 개를 시술받았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예약을 하고 나타나지 않는 손님을 노쇼라고 하는데요. 최근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 축구 경기에서 호날두의 노쇼가 팬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공연이나 식당에서도 노쇼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생각연구소에서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규 교수와 노쇼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